태풍이나 해일에 대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포항에서 열렸는데 영남권 11개 소방서가 참여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훈련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흥해중학교 학생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포항시와 청송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산업과 관광을 결합시켜 상생 발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훈련을 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점점 사라지고 실제 상황을 최대한 리얼하게 연출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에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 해일과 산사태가 발생한 상황. 계곡에서 야영객들이 고립되는가 하면 건물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로 공지하고 훈련을 시작했지만 요즘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해 긴장감을 높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환자들의 분장과 연기력은 전문 연기자 수준입니다. 부상 부위를 혐오감이 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해 재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응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연출해 극박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재난 현장에 적용한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올해부터 전자칩으로 부상자 상황을 관리하는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집계할 수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현장과 119 종합상황실 그리고 병원 등 다수의 장소에서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피드백 또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상북도는 물론 인접한 대구, 울산, 경남 소방본부에서 1000여 명의 인원과 85대의 장비가 참가해 대형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연화 연출구역이 형산 큰다리에서 바다 쪽 1km로 부산 불꽃축제보다 길며 캐나다와 일본, 한국의 불꽃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포항문화재단은 6월 1일 국제불꽃쇼에서는 시민 중심존 좌석을 정해 온라인 추첨과 현장 선착순으로 1,500석씩 나눠주며 불꽃극 주제 공연과 불빛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오늘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6,500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주요 국비 지원 신청 내용을 보면 문무대왕릉 정비와 농소 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 사업비를 비롯해 양남 양북 간 국도 확장, 안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용역비 등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힐링 콘서트가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흥해 중학교 학생들이 마련한 행사로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인기 가수 노래를 부르고 오카리나와 바이올린 등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흥해중학교는 지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너무 학생들 자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의 이주민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흥해 지역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물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해서 어르신들께 위로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일부는 지금도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에서도 30세대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학생들의 재능이 더해지면서 모처럼 체육관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준비한 힐링 콘서트를 보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인성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된 흥해중학교는 이번 콘서트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 대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포항 지진 관련 특별 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의견 조회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나 우편, 시청 방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해 포항 지진 및 여진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시장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해우름동맹 상생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공동보급과 지진방재 대응 공동협력단 운영 등 22개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깨끗한 바다 만들기 협약을 통해 해양 오염사고 예방과 적조 등의 공동 방제에 나서고 오는 25일 연안에서 동시에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펴니다. 포항시와 바로 이웃한 청송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지자체끼리의 자매결연은 흔한 일이 아닌데요.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영천 간 거리가 30분대로 좁혀지면서 관광과 산업 분야부터 상생 협력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힘찬 연주가 청송의 리조트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높은 산지에 가로막혀서 교류가 쉽지 않았던 포항시와 청송군. 두 지역이 자매 결연을 맺고 관광 분야부터 협력의 물꼬를 트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 여객 부두가 준공되면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전기 노선이 개설될 예정인데 이 여행객들의 내륙 관광 코스에 청송과 주황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크루즈 운항이 되면은 그 크루즈 손님이 포항뿐만 아니라 자연이 뛰어난 청송, 서로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점점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안동 포항 간 31번 국도가 확장되면 청송에서 포항 거리도 30분대로 좁혀집니다. 최근 고속도로 개통으로 내륙의 오지를 벗어난 청송군은 가까워지는 영일만항을 통해서 환동해로 진출하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청송 사과를 북한에 이식해 통일 사과 브랜드를 선점하는 독자적인 대북 사업은 이미 통일부에 건의해둔 상태입니다. 신북방 정책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포항은 경제, 청송은 농산물,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 교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바다와 내륙, 도시와 농촌, 산업과 관광이 만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자매결연 성공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 구룡포권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20 어촌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4년간 1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삼정섬 주변 정비, 땅끝마을 상징공원 조성, 말목장성 탐방로 조성 등입니다. 한편 2020년은 구룡포 개항 100주년으로 구룡포만의 색깔을 알려 지역 수산물을 명품화하고 관광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3개월간 마약류 투약 사범을 집중 단속해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2살 이모 씨 등 남녀 3명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했고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졸피뎀 등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실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도로 한복판에 100톤 크레인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서 일대 교통사고 우려와 통행길 불편 민원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 크레인 운전자는 어젯밤 11시쯤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4차선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붐과 웨이트를 함께 싣고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더웠습니다.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곳곳에 건조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그야말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9.6도까지 올랐고요. 그 외 지역들도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뜨거웠습니다. 이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내일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0도를 넘으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존과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건강관리 시스템인 건강마을 5개년 성과 기념대회가 포항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지역 32개 건강마을 주민들은 건강마을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특산물을 전시해 지역을 홍보했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돼 참여마을의 표준화 사망률이 15.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주 황호동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황호동에는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동체 거점 시설과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지역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